제가 저번 시간에 데드풀과 울버린의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 보이드에서 등장을 했던 이 저항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렉트라, 블레이드, 갬빗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드풀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히어로와 빌런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이 더 가중된 데드풀의 모습과 해피위를 돌려서 블라인드 알과 나들이 가는 데드풀, 과거로 가서 스파이더맨 역할을 하면서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 위즈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데드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과거 치오노사케 때 알았던 인물들과 엮이는 데드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위들 웨이드 기억하시죠? 참 귀여웠는데 끔찍하게 데드풀에게 살해당했죠. 오늘은 여전히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데드풀이 늘 자신에게 약점이 되었던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곤욕을 치르는 스토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볼까요? 가자! 데드풀은 히어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나서 계속해서 사이렌에게 검증을 해주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티레이는 데드풀이 사이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에 대해 조롱하며 시비를 걸어왔죠. 그로 인해 데드풀은 진절머리가 났고 한판 붙으려고 했으나 티레이는 내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싸우자고 말을 합니다. 끝내 데드풀이 그녀를 찾아냈을 때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댔고 그녀와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가자 워페스가 막아서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이린은 그날 데드풀의 문제를 들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데드풀이 더 들이댈수록 그녀는 점점 더 혼자 있고 싶어졌고 사이린은 그를 계속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데드풀은 사이린과 워페스가 떠나자 그들을 발견한 들판에서 혼자 술에 취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사이린은 그날 밤 늦게 데드풀에게 돌아왔는데요. 사이린은 좀 전에 화를 내며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화해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눴고 마침내 데드풀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데드풀의 삶의 모든 것이 썩고 무너져서 재가 되고 맙니다. 옆에 있는 사이렌의 정체가 이미지 유도기를 사용한 타이포이드 메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거기에다 타이포이드 메리는 데드풀이 진실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을 더 짓밟기 위해 후벼 파는 말까지 뱉었습니다. 실제로 데드풀은 메리와 있었던 일로 인해 메리에게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고 느꼈는데 사이린과 함께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 빼앗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드풀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지만 블라인드 알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털어놓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데드풀은 위즐과 대화를 하기 위해 위즐의 집으로 순간이동을 했는데요. 위즐이 없었고요. 위즐의 컴퓨터 추적키를 통해 그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더니 바로 데드헛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데드풀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여 데드헛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즐과 블라인드 알은 지난 몇 주 동안 데드풀 몰래 무정을 쌓아온 상태였습니다. 알은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데드풀 허락 없이 데드헛에 들어왔다가 살해당해 벽 뒤에서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위즐은 데드풀의 그런 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 위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블라인드 알이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데드풀은 위즐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한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포로인 블라인드 알이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위즐과 알이 자비를 구하자 데드풀은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처벌을 위해 더 박스 안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데드풀은 티레이의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티레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데드풀은 많이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가볍게 티레이를 제압했죠. 하지만 티레이는 신비한 능력으로 데드풀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자연적인 블리자드까지 소환을 해냈고 데드풀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데드풀이 쓰러지자 티레이는 데드풀을 눈밭에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데드풀 13번째 시간이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드풀이 참 사랑에 약합니다. 그냥 사이린한테 고백하면 안 되나? 왜 자꾸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얼굴 컴플렉스 때문에 아마 이런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데드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데드풀과 울버린의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 보이드에서 등장을 했던 이 저항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렉트라, 블레이드, 갬빗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렉트라를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이 엘렉트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오래전 영화이긴 해요. 아마 2003년도에 나왔던 데어데블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 데어데블에서 이제 히로인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이제 엘렉트라 스핀오프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왔던 엘렉트라가 바로 이번 데드풀 울버린에 나왔던 엘렉트라인 거죠. 자, 그 다음 블레이드. 1998년 블레이드 1을 이제 시작으로 2002년, 2004년도 이렇게 블레이드 시리즈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블레이드가 이 데드풀을 향해서 너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었냐면 블레이드 3에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빌런으로 등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블레이드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갬빗. 참 안타까운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이 채닝 테이텀이 이 갬빗 역할을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로건에서 휴잭맨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자 20세기 폭스에서 유명 배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채닝 테이텀을 갬빗으로 이제 섭외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갬빗 솔로 영화가 개봉되지 못했습니다. 제작이 안 됐죠. 그래서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갬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보이드에서 나는 그냥 처음부터 있었다, 난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 이 취소되었고 제작이 엎어진 부분을 비꼬는 약간 그런 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화에서 약간 화려한 액션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채닝 테이텀이 갬빗의 역할을 할 때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확실히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데드풀 영화가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20세기 폭스에서 만든 엑스맨 시리즈나 엘렉트라, 블레이드, 갬빗 약간 이런 영화들을 보지 않으면 참 진입장벽이 높은 영화가 아닌가,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잘 마무리했고 이제 앞으로 잘 만들어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는 표명이 됐지만, 기존의 팬들은 아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영화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새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앞에 이 캐릭터들은 무엇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엄청난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죠. 바로 로다주인데요. 이 로다주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다주가 아이언맨이 아닌 닥터둠으로 이제 복귀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 판타스틱 4가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갤럭투스도 물론 등장을 할 수도 있지만 닥터둠이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캉이 어벤져스 6에서 아마 죽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빌런으로 닥터둠이 등장을 하겠다라는 예상을 했어서 이 판타스틱 4에서 아마 어느 정도 떡밥을 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닥터둠이 캉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 등장을 해버렸어요. 솔직히 조금 이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아마 MCU에서 뭔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로다주를 닥터둠으로 섭외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일반 대중들은 닥터둠이 뭐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닥터둠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로다주라는 배우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언맨이 왜 닥터둠이 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많이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저도 조금 이렇게 환승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이제 코믹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 아닌 닥터둠이 되는 코믹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믹스들을 한번 쇼츠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마블 좀비즈 레저렉션 볼륨 2를 지금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말고 에그자이어 23번, 24번, 25번을 먼저 번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와리프 아이언맨 데몬 이넌 아머 1번을 한번 번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번역이 되자마자 쇼츠로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데드풀 14번째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데드풀 이야기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